네, 안녕하세요. 자, 영직약품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을 확인하겠습니다. 기관과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개인들이 좀 손절, 글쎄 여기에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익절보다는 손절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건 글쎄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 손절에 대한 부분의 물량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손절이다라고 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어서 어, 자, 시간 외에는 0.66% 상승한 모습입니다. 오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일봉이 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분봉상의 흐름,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면 밑꼬리가 달린 부분은 괜찮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자, 저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동시죠. 지지도 되고 저항도 된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어느 방향성을 잡느냐는 그 저항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지지가 되는 부분이냐, 즉 돌파냐 깨지느냐, 그죠? 여기에 있어서 방향성이 잡힌다.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에 대해서는 이 모습을 보면, 일단 이거는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죠. 여기에서 저항이 생기고 빠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다. 그러니까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걱정을 해야 될 것은 지지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서는 이거냐는 오늘, 자, 시가의 모습을 보시면 마이너스 0.73%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0.73%에 대한 시가가 여기죠. 여기가 어디죠? 밑꼬리입니다. 자, 밑꼬리에서 올리는 게 쉬울까요? 밑꼬리를 방향성을 가지고 꼬리 쪽으로 미는 게 쉬울까요? 물론 모든 것이 그렇게 예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와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제가 예상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방으로 빠진 것이 어떻게 확률적으로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쉬웠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빠질지 오를지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알 수 있다라면 아마 분봉상에서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밑꼬리에서 시작이 되는 부분에서 이걸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상승력이 좋아야 된다. 매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 이런 하락장과 이런 음봉, 이런 모습에서는 많은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개인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죠. 어떻게 보면 손절을 치는, 아까 제가 이제 수급에서 개인 물량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익절보다 손절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매매했다라고 하면 손절이 맞죠. 매수를 해서 계속 빠지는 부분, 그리고 나서 익절할 수 있는 익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그런 모습에서는 일단 손절이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 저항, 빠지는 방향, 그쵸? 그러니까 이 빠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봉상에서 볼게요. 분봉상에서 보시면 어제 모습을 봐야 돼요. 어제 밑꼬리가 어디죠?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종가가 어디죠? 여기죠. 그럼 여기가 밑꼬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일봉과 분봉을 분석을 하는 부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9,000원이고요. 그리고 밑에가 어디죠? 최저. 자,
8,900원입니다. 8,900원과 9,000원.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아, 잠깐만요. 어제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맞네요, 여기. 네, 죄송합니다. 예, 이거 오늘입니다, 오늘. 예, 이거 맞습니다. 네, 제가 분봉 차트도 이제 못 보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9,500원과 9,200원, 300원. 자, 여기. 네, 맞죠? 여기가 꼴이에요. 자, 이 자리를 색칠해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일봉상에서 설명드렸던,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죠? 저항 받은 거다. 밑꼬리에서 시작을 해서 캔들, 몸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항이 생겼다. 그리고 나서 수급이 어떻게 하방으로 빠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꼬리까지 벗어나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렵다. 뭐가? 상승이. 거래량이 터지는 방향을 보시면 우하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저점을 깨는 부분과 안착 다시 깨는 부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 관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주가라는 거는 뺄 때 확실하게 시원하게 쭉 빼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요한 자리라는 게 어느 정도 위치에 이렇게 안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는 그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 위치. 자, 저는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21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21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캔들 꼬리를 보고선 캔들을 보고 분석하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지금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21선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할 것이냐, 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예전이 아닌데 어젠가 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엑세스바이오인가요? 지금 종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어디? 이 자리를 터치하기 직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5일선 이탈 시 기술적인 반등이다 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여기에서, 그럼 너는, 이제 저는이죠. 이제 선생님들께서 너는 지금 여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반등은 무엇이냐? 제가 원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자리를 반드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가 매수 체결이 안 될까봐 위에서 잡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보는 자리도 그렇지만 21선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는 자리죠. 누구나 보는 자리이다. 과연 여기에서 매수 기회를 주고 이렇게 찍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올라갈 것이냐, 이런 모습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수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손절 또는 기술적 분석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여기에서도 빠질 수 있다. 여기까지 빠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오를 수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이다. 왜? 기준에서 이미 많이 빠졌고 5일선에서도 이미 많이 빠졌고 21선이 가깝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캔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미 기술적 반등 위치에 왔다. 근처만 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꼬리를 지금 달았던 부분에서 꼬리에서 이탈 이런 부분. 지금은 어떻게 꼬리가 짧고 몸통이 길다.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라는 것은 이런 반등보다는 자
이 안에 일단 이 부분에서에 대한 양봉만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냐?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좋지만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부분보다 반등을 만들 수 있는 디딤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하락에 대한 정지 시켜주는 그런 부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그러니까 다 생각하셔야 돼요. 다 생각하지만 언제 손절을 쳐야 되고 어디까지 지켜봐야 되고 그러한 기준, 그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밀려도 상관없다.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반등이 나오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즉 손절을 쳤는데 여기에서 올라가는 걸 보고 이 위에서 매수한다. 매수하고 또 빠지면 또 손절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손절 친 게. 대부분 손절 치신 분들 그 종목에서 또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종목을 떠나시든지 아니면 내가 매도한 손절친 가격 이하 아니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나는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가는 모양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수하도, 그러니까 손절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익만 보면 돼요. 근데 그런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어렵죠. 저 역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될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체크를 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양봉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양봉을 만들어 주되 상승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죠.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자리를 잡아주는 양봉이 나오면 더 좋다.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빠지면 윗골을 달고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 될 수 있으면 천천히 가자. 이걸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에 대한 부분. 이 자리가 깨지면 어떻게 손절할 것이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대응이에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홀딩을 어떻게 하느냐,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 차이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좌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이 대응이라는 걸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시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대응은 주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